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희수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적 파트를 배우고 있고, 부동산 앞 시간에 부동산 공시법을 공부했고, 용어 정의를 공부를 했었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토지의 등록과 등록 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여기에 토지의 등록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은 사람이 태어나면은 이 아기가 아주 예쁘죠, 그죠? 태어났다면은 출생신고라는 것을 통해서 주민등록 등본에다가 이름을 다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부동산이 있다면, 그럼 우리나라에 여기 우리나라 지도가 있죠. 지도가 있다면 산도 있을 것이고 평야도 있을 것이고 아파트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걸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은 모든 토지는 지도 공부에 등록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럼 등록을 함으로써 국가가 토지를 관리하고 그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토지는 등록을 하는데, 그럼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떼는 거라면 어떻게 내느냐 이러면은 모든 토지는 등록을 한다. 등록은 누가 하느냐? 국가가 한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을 한다. 그러면 무엇을 등록을 하느냐? 그거는 토지의 표시죠. 그죠? 여러분들,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을 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습니다.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입니다. 그러면 지도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영원히 그대로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변하죠. 이걸 토지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쉽게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죠. 이게 토지 이동입니다. 그럼 토지 이동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되겠죠. 이때 신청을 하느냐, 직권하느냐. 자, 여러분들 만약 지적 파트에서 주체를 물으면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소유자가 신청을 하느냐 아니면 공무원이 알아서 하느냐 이 말. 여러분들 공무원이 알아서 하는 게 직권이에요.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럼 등기부 다 고쳐야 됩니다. 지도공부 다 고쳐야 되죠. 주민등록 등본 다 고쳐야 됩니다. 이런 걸 고치는 걸 소유자가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을 하느냐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느냐 알아서 고쳐줘요. 그게 직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탁 지적에서는 신청이냐 직권이냐. 이 신청에는 또 세 가지로 나눠요. 자, 소유자가 신청을 하느냐 사업시행자가 하느냐 대위 신청을 하느냐. 항상 원칙은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업자가 들어가죠. 자, 지적 파트에서 사업자가 들어오면은 정답은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도시개발 사업이든 공공사업이든 농어촌 정비 사업이든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있죠. 그죠? 그럼 그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럼 토지 이동이 있다면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다가 신청을 하면 지적소관청에서는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목을 전해서 대로 결정을 해주는 것이고 지번을 100에서 200으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할 때 이렇게 딱 외우세요.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라고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은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이다. 어디다가 신청하느냐? 지적소관청에다가 하고 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정권은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다. 세 개로 딱 줄이면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 신청은 소유자, 결정은 지적소관청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장으로 갔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 2장에는 무엇을 배우느냐 할 때 지도 공부를 우리가 배워요. 그럼 지도 공부에 종류가 있고 지도 공부에 등록사항이 있고 보관 및 반출이 있고 복구가 있고 부동산 종합 공부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종류는 있잖아요. 지적 공부 이렇게 나오죠. 여기 정보 처리 시스템 이렇게 나오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차이가 뭐냐면 지적 공부는 종이로 이루어져 있다 이 뜻이고 정보는 전산이죠. 그죠? 그러니까 종이로 된 걸 컴퓨터 전산화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있죠. 대장은 100% 전산화가 다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산화된 지적 공부, 이게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상인데 여기서 이제 지적 공부를 배우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앞 시간에 우리가 지적 공부를 했죠. 자, 이렇게 보세요. 지적 공부에는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자료등록부로 나눕니다. 이때 대장의 종류는 4개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명부, 대리권 등록부예요. 자, 이때 여러분들 보세요. 2개를 조심해서 봅니다. 먼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지는 토지대장, 산은 임야대장,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으로 먼저 분류를 하고 두 번째는 또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는 특수지역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공부를 하는데 이때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럼 이 소유자는 어디에서 배우느냐? 등기 파트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지적에서는 소유자를 배우지 않는데 왜 나오느냐? 한 번만 딱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소유자는 어디에 등록을 하느냐? 대장에다가 등록을 한다 이 말. 여러분들 봐요. 어떤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에 대장이 있고 도면이 있고 경계점 자료등록부가 있다면 이 토지의 소유자를 알려면 대장에 등록을 한다. 대장을 봐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또 2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단독 소유냐 공동 소유냐. 여러분들 옛날에는 아파트를 사면 남편 단독 명의로 등기했죠. 그게 단독 소유예요. 근데 요즘에 아파트를 사면 아내와 남편의 공동 명의로 하죠. 그러면 공동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 소유이라면은 지분이 있다 이 말. 그래서 이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는 단독 소유일 때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공동 소유일 때 지분을 공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개의 차이가 뭐냐? 공유지 연명부는 일반적인 토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에 토지 대장이 있겠죠. 그죠? 그럼 토지 대장에 소유자를 등록을 해야 돼요. 할 때 만약에 이 토지의 소유자가 1명이라면 그냥 송유나 이렇게 기록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토지를 100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러면은 송유나 외 99 이해되죠? 100명이 공동 소유하니까 지분이 있겠죠. 그러면 그 지분을 기록해 놓는 장부가 따라 붙는 거예요. 이게 공유지 연명부입니다. 공유지 연명부는 일반적인 토지를 공동 소유할 때 지분을 공시하는 장부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 대지권 등록부가 나오죠. 여러분들 앞으로 수업 시간에 대지권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면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 아파트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는 토지가 있겠죠. 그죠?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에 토지 대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토지 대장에 소유자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있는 이 토지는 여기에 사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를 하죠. 공동으로 소유를 하니까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지분을 기록해 놓는 장부가 따라 붙어요. 이게 대지권 등록부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면 대장의 종류는 4개인데 일단 이렇게 나누면은 우리나라는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토지 2개로 나누고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는
단독 소유이냐 공동 소유이냐. 단독 소유일 때는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공동 소유일 때 지분을 공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면이 나와 있죠.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토지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지적도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개는 한 쌍입니다. 그 말은 토지대장 있는 곳에는 지적도도 같이 비치를 하는 거예요. 임야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임야도입니다. 따라서 임야대장과 임야도는 한 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자 보세요. 토지대장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제가 설명하기 쉽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어떻게 내느냐.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아야 합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이게 시험입니다. 뭐냐? 이게 토지대장이죠. 그럼 여기에 고유번호가 있죠. 소재가 있죠. 지번이 있죠. 지목이 있죠. 면적이 있죠. 사유가 있죠. 소유자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표시했던 게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내느냐? 출제인이 다음 보기에서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으로만 묶은 거 이래 놔요. 그럼 나중에 이거를 다 암기해야 돼요. 그런데 암기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국가는 국민을 바라볼 때 사람으로 보느냐, 과세 대상으로 보느냐?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그럼 세금을 부과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꼭 기억할 때 토지대장에는 세금만 머릿속에 딱 떠올리세요. 자, 그럼 풀이해 볼게요. 세금을 부과하려면 소유자를 알아야 되잖아요. 세금을 부과하려면 공시지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지목을 알아야 됩니다. 밭의 세금하고 집의 세금하고 세금이 다르죠. 그죠? 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면적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대 깊게 들어가지 말고, 토지대장을 보고 세금을 부과하니까 세금에 관계되는 내용은 토지대장에 등록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지분을 공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를 암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 고유번호를 등록한다, 소재를 등록한다, 지분을 등록한다, 장번호를 등록한다. 이거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공유지 연명부는 공동 소유일 때 지분을 공시한다. 여기서 지분 소유자만 딱 암기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대지권 등록부인데, 자, 이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 때, 좀 전에 여러분들이 제가 대지권은 집합건물 아파트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를 공부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하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 요거 됐죠. 그럼 여기서 레미안 아파트가 건물의 명칭입니다. 101동 1701호가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키를 잡는 거는 대지권의 비율이거든. 제가 대지권의 비율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출제인이 물을 때 있죠. 대지권의 비율이 무엇이냐라는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험에 출제를 하느냐 하면 대지권의 비율을 어디에다가 등록하느냐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대지권 글자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암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 대지권의 비율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자, 보세요. 여기에 아파트가 있고 토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 101호, 201호, 301호, 401호, 501호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이런 사람들을 구분건물 소유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땅 있죠. 땅을 한자로 대지라고 이야기하죠. 땅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대지 사용권입니다. 이 대지 사용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요. 하나는 소유권이냐, 하나는 지상권이냐.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이라는 말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다라는 겁니다. 대지 사용권이 지상권이라는 말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은 같죠.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여기에 사는 사람은 이 땅을 소유권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소유권은 지분 형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1호 5000분의 77, 102호 5000분의 77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 5000 있죠? 이게 아파트 토지의 면적이 5000이라는 말입니다. 그 중에 101호가 77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거 이해되죠? 그러면 이것을 대지권의 비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아파트 주민들이 토지에 대해서 대지 사용권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유권은 공동 소유이고 공동 소유이니까 지분이 있다. 이 지분을 대지권의 비율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면입니다. 이 도면은 해마다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고 경계점 자비도너프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가 있죠. 이걸 구별을 해야 돼요. 먼저 우리는 위에 거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법정 도면의 축척은 7개입니다. 7개. 그래서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이 7개를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도면의 종류는 7개인데 지적도에서는 7개를 다 써요. 그러나 임야도에서는 3000과 6000 두 개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거는 시험에 30회 때 출제를 했고 임야도는 32회 때 출제를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냈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임야도에서 사용하는 도면의 축척어로만 묶은 것은 이렇게 나와요. 3000, 600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두 개는 나중에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먼저 이거를 먼저 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고 경계점 자비도너프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좌표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지적도를 먼저 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게 지적도예요. 여기에 지적도 이렇게 써놨죠. 왠지 모르게 시골적 느낌이 들죠. 농촌입니다. 농촌. 자, 여기는 임야도죠. 임야도이라는 게 이게 산입니다. 산이에요. 자, 그런데 이 도면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바둑판처럼 질서정연하게 나오는 거죠. 이 도면이 마지막에 봤던 경계점 자비도너프를 비치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본다면 이거는 임야도입니다. 이거는 지적도입니다. 그럼 앞에 가서 자 이렇게 나왔죠. 이 두 개는 도면을 갖고는 시험에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도면을 갖고 출제하는 거는 맨 아래 거를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1번, 2번, 3번이라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1번, 자 이게 2번, 이게 3번이에요. 그럼 나중에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나타낸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저하고 1년 동안 수업을 할 때 이 그림을 계속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출제위원도 여기서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점 자비도너프인데 여러분들 이 경계점 자비도너프에 있잖아요. 잠깐만 본다면은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좌표라는 거는 이해하시죠, 그죠?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 요 그림을 본다면은 이게 좌표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토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토지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토지와 이 토지의 이게 경계입니다. 그 다음에 요 점 있죠? 이게 경계점이다 이 말이에요. 경계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계점과 이 경계점 간에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거리를 청량해낼 때 좌표로서 청량해서 등록을 한다. 그래서 이름을 붙인 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은 만약에 여기에 경계점 나오죠. 여기서 1, 2, 3, 4 번호를 붙여놨죠. 이 번호를 부호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 그림을 부호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또 쓰겠죠. 그죠? 그러면 이 거리와 이 거리를 빼어주면 이 거리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연결을 딱 시킬 때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를 좌표로서 청량해서 등록을 했다.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출제인이 물을 때는 있잖아요.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우리나라 전국토에 비치하는 장부가 아니에요. 바둑판처럼 나오는 지역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어디냐? 자, 여기 도시개발사업하는 지역에서 사용을 한다. 축척 변경을 하는 시행 지역에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 공부에 보관 및 반출인데 여기도 이제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면은 먼저 32회 때는 여기서 출제를 했었어요. 먼저 지적 공부는 제가 그랬죠. 종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정보 처리 시스템은 종이를 전산화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적 공부는 누가 보관을 하느냐? 지적 소관청이 지적 서구에다가 종이니까 100장 단위로 묶어서 보관한다. 그러면 32회 때 시험을 요 100장을 200장 이렇게 해서 출제를 했어요. 얼마나 쉬워요. 그죠? 100장입니다. 100장.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시스템은 누가 보관을 하느냐?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적정보관리 체계. 그럼 여러분들 이 두 개를 그림으로 만약에 본다면 자 보세요. 여기가 지적서구라고 나와 있죠. 그 말은 가장 쉽게 표현해 보면 구청, 지적과 창고가 있어요. 그게 지적서구입니다. 그럼 여기 안에 대량과 도면을 보관한다. 근데 여기는 왠지 보니까 컴퓨터잖아요. 컴퓨터가 쫙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전산화된 것은 컴퓨터는 컴퓨터끼리 모아서 보관을 합니다. 이게 지적정보관리 체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반출이 나오는데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시험에는 있죠. 2번은 시험에 자주 지문으로 띄웁니다. 어떻게 띄우느냐 할 때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자, 첫째 시간에 지적에 관한 사무는 지적소관청이 봅니다. 그럼 지적소관청을 우리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시장, 군수, 구청장 위에 상급기관이 있죠. 이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입니다. 그러면 지적에 관한 사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지적소관청이라고 해요. 그럼 지적소관청이 업무를 볼 때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세 개가 있어요. 그 세 개를 외우면 한 문제를 맞춥니다. 꼭 출제는 시험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 말은 지번을 변경할 때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돼요. 축척을 변경할 때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반출할 때 반출. 여러분들 관공서 안에 있는 장부가 관공서 밖으로 함부도록 반출할 수 있냐? 안 되죠. 그죠? 시도지사 승인을 받고 나가야 돼요. 그거를 기억해 두세요. 그다음 마지막에 보니까 복제라는 말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은 컴퓨터 전산화되어 있거든. 컴퓨터는 편리하고 아주 좋아요.
그러나 바이러스 먹어서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복제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 낼 때는 복제는 누가 하느냐, 그 주체가 누구냐, 국장이 한다. 그렇게 암기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 공부의 복구인데, 여러분들 이것은 낱말 뜻을 알면 되는 거예요. 지적 공부 복구. 여러분 우리가 여름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럼 수해 복구를 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이 지적 공부 복구라는 말은 지적 소관청에 보관되어 있는 지적 공부가 분실이 됐다, 멸실이 됐다, 훼손이 됐다, 새로 만드는 게 지적 공부 복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은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는 두 개잖아요. 하나가 등기부고 하나가 지적 공부죠. 그죠? 그럼 우리는 지금 지적 공부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남구청에 불이 나가 이 지적 공부가 분실돼서 불타버렸어. 그럼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새로 만들 때는 토지의 표시는 무엇을 보고 새로 만들고 소유자는 무엇을 보고 새로 만드느냐.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 있죠. 등기부에도 토지의 표시를 기록을 하잖아요. 그럼 등기부 보고 복구하면 되는 거예요. 등기부에도 소유자를 기록을 하죠. 그죠? 그럼 소유자는 등기부를 보고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문자로 말하면은 등기부는 토지 표시의 복구 자료도 되고 소유자의 복구 자료도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법에서 지적 공부의 복구 자료는 7개를 명시를 딱 해놨어요. 그럼 여기서는 오늘은 2개를 딱 배우고 갑니다. 하나는 토지 표시의 복구 자료가 등기부다. 소유자의 복구 자료가 등기부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대세는 있잖아요. 이게 대세예요.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가 중요해요. 시험에 출제를 할 거예요. 그럼 부동산 종합 공부는 어떻게 생겼느냐 할 때 이렇게 생겼어요. 말 그대로 종합입니다. 종합. 종합이니까 전부 다 등록을 다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제목을 보니까 부동산 종합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지적을 배웁니다. 지적은 땅 지자거든 토지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종합 공부부터는 부동산이니까 토지도 배우고 건물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이렇게 예를 들어 볼 수 있어요. 만약 제가 어떤 토지를 사고 팝니다. 그럼 사고 팔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소유자를 알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에, 이 부동산에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이 토지를 사고 팔 때 중요한 건 면적이에요, 면적. 그럼 면적을 알기 위해서는 토지 대장을 발급받아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토지의 모양, 형상을 알아야 돼요. 이 토지 주변에 도로가 어디 있고 하천이 어디 있고 마을이 어디인지를 알고 사야 됩니다. 그러면 도면을 발급받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땅을 사고 팔 때는 반드시 제가 가평에 땅 1,000평을 사요. 왜 사는데? 저는 주택을 짓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평군청에 가서 건축 허가가 나오는 땅인지 아닌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지 안 묶여 있는지, 흔히 말할 때 도로 확장 예정 지역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사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땅을 사고 팔 때 이 토지가 만약 경계점 자료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이라면 경계점 자료등록부도 발급받아 봐야 되는 겁니다. 또 이 땅 혹시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압류, 감류가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봐야 됩니다. 즉 하나의 토지를 사고 팔 때는 많은 장부들을 발급받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부 안에 다 넣겠다. 그래서 이름을 붙인 게 종합
공부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종합 공부를 발급을 받으면 등기부의 내용, 대장의 내용, 도면의 내용,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이 전부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대세는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부동산 종합공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게 복제가 나오죠. 좀 전에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 복제는 국장이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부동산 종합공부 복제는 지력소관청이 해놓는 겁니다. 등록사항이 있죠. 자, 지금까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는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부동산 종합공부니까 건물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요 세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이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제가 좀 전에 가평에 전원주택 하나 짓는다. 그러면 가평군청에 가서 건축 허가가 나오는 땅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사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격이죠. 여러분들 땅을 사고 팔 때는 가격은 엄청 중요하죠. 땅을 사고 팔 때는 세금이 따라다니죠. 따라서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되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니까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나오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을 보세요. 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등기에서는 소유자도 배우고 소유자 외도 배워요. 그러나 지적에서는 소유자만 공부를 합니다. 그 말을 달리 말하면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등기부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적 공부를 보면 알 수 없습니다. 즉 지적 공부에는 소유자는 등록을 하지만 소유자 외는 등록을 안 해요. 그러나 이 부동산 종합이잖아요. 종합이니까 전부 다 나온다. 그래서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소유자도 알 수 있고 소유자 외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된 것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발급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지적소관청은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보니까 당연히 지적소관청에다가 열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읍면동장이잖아요. 항상 기준으로 잡을 때 전산화를 기준으로 잡으면 돼요. 부동산 종합공부는 전산화가 되어 있거든.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까지 갈 필요가 없어. 동사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전산화만 딱 나오면 읍면동장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2장을 공부했었어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3장 토지동 및 지력 정리를 배우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고생을 했습니다.